이렇게 큐브의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큐브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의 자료 유인물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 설계해 놓은 것은 하나의 설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SSDT에 있는 어내리시스 서비스에서 이제 설계 도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데이터 원본하고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서버로 가서 접속을 해서 SQL 서버에다가 그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 처리를 클릭을 하면 서버는 최선이 아닙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배포하겠습니까? 그러면 yes를 누르면 이제 얘가 이제 처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그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난 뒤에 계속 수정을 하면 이제 이렇게 계속 덮어 쓰게 되겠죠. 왜냐 그러면 데이터 원본의 내용이 바뀌면 거기서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할 때 또 내용이 바뀌게 되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원본의 내용은 안 바뀌지만 설계를 이제 조금씩 다시 계속 바꾼다. 그렇게 하면 그 바뀐 설계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도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배포 및 처리가 완료가 돼서 이제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하는 게 이제 나타나고, 여기에 이렇게 처리 데이터베이스 해서 이제 처리에 대한 그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클릭을 하면 이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다 보면 이제 처리에 오류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NT 서비스 MS SQL 서버 ORAP 서비스가 로그인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원본을 그 연결을 할 때 여기에 그 연결 정보의 서비스 계정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 서비스 계정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 우리가 SQL 서버를 접속을 할 때 SQL 서버가 여기 이제 데이터 원본이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ORAP 서비스가 여기서 이렇게 접속을 하는데 이 접속을 할 때 이 사용자 그러니까 MS SQL 서버에 SQL 서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어널리시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죠. 이 어널리시스 서비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한다 하는 그 서비스의 계정을 사용을 하기를 했는데 그 서비스의 계정이 요 데이터베이스 그 SQL 서버란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지금 스튜던트 데이터베이스죠. 이 스튜던트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로 지금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면 실행을 하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NT 서비스, MS SQL 서버, ORAP 서비스가 로그인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튜던트 DB를 접속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있는 요 이름의 사용자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해주려면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제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커넥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스튜던트죠. 이 스튜던트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시큐리티에 가서 사용자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얘가 없죠. MS SQL 서버 오랩 서비스가 NT 서비스, MS SQL 서버 오랩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걸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전체 사용자를 보면 로그인해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그인 계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에 가서 새로운 로그인 하면은 이제 로그인 네임을 이제 입력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로그인 네임을 이 이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NT 서비스 스펠링을 이제 신경을 쓰면서 NT 서비스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되죠? MS SQL 서버 오랩 서비스라는 사용자를 이제 등록을 해주고, 이제 인정 방법은 윈도우즈 인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매핑은 이 사용자가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겠냐. 그러면 스튜던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디폴트 스키마에 가서 브라우저를 하면 DB 데이터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을 하겠다 해서 이제 DB 데이터 리드를 선택을 해주고 OK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롤 멤버십 스튜던트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그 역할은 뭘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스튜던트 데이터베이스 뭐 백업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여기 있는 것처럼 DB 데이터 리더 데이터를 읽겠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데이터베이스를 읽을 권한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건 다 이제 닫아버리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면 NT 서비스 MS SQL 서버 오랩 서비스라는 유저가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해준 거는 여기서 MS SQL 서버 오랩 서비스 전체 그 DBMS가 간장하는 그 사용자 계정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줬는데, 이 등록을 해주면서 여기서 유저 매핑에서 스튜던트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사용을 하겠다. DB 데이터 리더로서 사용을 하겠다 하면 여기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데이터 리더로서 이제 등록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됐으면 세이브 올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다시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죠. 왜냐하면 스튜던트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SSDT 설치할 때도 이야기를
그 뒷부분 동영상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차원 SSDT에 있는 오랩 서비스의 사용을 어내리시스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다차원 분석 시스템 오랩 시스템을 구현할 때는 해당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MS SQL 서버 오랩 서비스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으면 저쪽 SQL 서버가 접근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접근을 거부하면 빌드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이제 다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죠. 그럼 처리가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차원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분석을 하려면 여기 이제 큐브가 선택되어 있죠. 큐브에 보면 브라우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웹에서 브라우징을 하는 것처럼 데이터들을 다차원 기준, 차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고요. 그럼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그 큐브를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겠지만 항상 이전에 있는 형태가 이미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랩 서비스하고 만들어진 그 다차원 큐브하고를 항상 브라우징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다시 연결을 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여기서 그냥 바로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여기에서는 쿼리만 하고 다차원 그 표는 엑셀에서 만들도록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SI에서 그 아키텍처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엑셀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뭐 데이터 연결이 차단됐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피봇 분석을 할 수 있는 다차원 분석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엑셀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강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형별로 그 지원자 학생 수가 몇 명이 될 것인가를 이제 만약 보기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데이터는 학생 수죠. 그렇기 때문에 레코드수 팩트 카운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당연히 팩트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면 팩트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주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90명의 지원자에 대한 데이터만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전형별로 하면 이제 전형 계층 우리가 전체 만들어 놓은 계층이고 그다음에 하나하나를 선택하려면 하나를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드릴 다운을 하고 롤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상세 분석을 하고 또 합산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전형 계층을 선택을 해서 이걸 행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제 행에 따라서 정원내 이렇게 되고 정원내에서 수시로 몇 명이 했고 정시로 몇 명이 했고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부군별로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드릴 다운이 되고 또는 위로 이제 자유자재로 합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열에다가 어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지원했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지역을 클릭을 하면 행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자, 이 지역을 끌어다가 열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 데이터는 제주시에 대한 것만 있는데 제주시에 대한 것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스기포시하고 제주시로 나눠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주시에서 지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다차원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게 추가적인 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이제 여기에 행에나 열에도 추가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또 필터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터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졸업 구분에 따라서 재학생하고 졸업생 또는 검정고시가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를 보고 싶으면 이게 선택을 하면 다 행으로 가는데, 이걸 이제 필터에다가 올리면 졸업 계층은 지금은 모든 졸업 계층에 상관없이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지원자들을 다 분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미 졸업한 학생들만 보겠다. 그러면 졸업한 학생들만 그러니까 재수생이죠. 재수생들만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항목 선택을 하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재학생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재학생이나 재수생, 검정고시가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졸업 예정인 학생을 같이 보겠다 하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검정고시는 없네요. 전체 고시, 검정고시는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항목 선택을 하면 여러 항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터링을 해서 졸업 예정인 학생이 몇 명이 되냐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다차원 분석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자료에는 좀 더 복잡한 뭐 계산식을 사용하는 것도 나오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한 예제 오랩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 이 샘플 데이터는 아주 한정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만약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자들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또 누가 많이 합격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